스트레지 디벨로퍼인 앤드류 카드웰, 레리 코너, 전설적인 외환 트레이더 앤드류 제이 크리거, 저명한 데이 트레이더 앤 마리 바인드를 비롯하여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며 언급되고 지난 5년간 블룸버그에서 볼린저 밴드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되었고 실무적, 해석적으로도 중요한 지표로 언급되는 RS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RSI란 무엇일까요? 때는 1978년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전직 미 해군이었던 제이 웰스 와이더 주니어는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부동산 개발자 및 엔지니어로 활동하다 주식 및 선물 트레이딩으로 전향한 후 기술적 분석 지표 연구에 몰두하면서 금융시장의 혁신적인 도구들을 발표하며 기술적 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냈습니다. 그중 가장 각광받고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지표가 바로 RSI입니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상대 지수 강도를 의미합니다. 상대 지수 강도? 그게 뭘까요? RSI는 최근 가격 상승과 하락 속도를 비교해서 지금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과하게 사졌는지 팔렸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주가가 과매수 혹은 과매도 상태인지 판별을 통해 앞으로의 동향이 하락인지 상승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입니다. RSI는 과거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모멘텀 후행 지표이기에 그래프로 표시할 때 특정 시장의 현재와 과거, 강세와 약세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각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RSI를 활용해서 현재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상대적인 현재 가격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일정 기간 머무르는 패턴으로 추세 강도를 판단하거나 안전 신호를 포착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시장 가격 움직임의 전환점과 추세 강도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RSI는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계를 제외하여 단일 지표로 이용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전략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RSI 산출에 사용되는 타임프레임은 다양한 매매 방식과 환경, 활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은 14일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들은 그저 시행착오로 적용화된 롤부텀이기 때문에 완벽한 신호가 아니므로 맹신해서는 안되고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표적인 전략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과매수, 과매도입니다. RSI는 여타 다른 전략들과는 다르게 과매수, 과매도 자체를 사실상 RS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와일더는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모멘텀이 충분히 높으면 결국 기초 금융상품이 과매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매도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모멘텀이 충분히 낮으면 어느 시점에서 금융상품이 과매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때를 매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인 50 전후에 위치할 때는 추세의 없음이라고 보았는데요. 이에 와일더는 70을 초과하면 과매수, 30 미만이면 과매도로 보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를 통해 현재 주가와 연계하여 시장이 과열 또는 침체인지 어떤 국면에 위치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맹목하여서는 안되며 본인만의 판단을 하는 기준값을 정하고 분석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추세의 전환 시점을 미리 포착해 매매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RSI에서 다이버전스는 기본적으로 가격과 RSI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가격은 새로운 고점 또는 저점을 만들지만 RSI는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할 때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가격과 RSI가 반대로 움직일 때 추세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RSI는 크게 강세와 약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더 들어가면 일반, 숨김, 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강세와 약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세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지만 RSI는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는 경우 강세 RSI 다이버전스로 간주하고 매수 기회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약세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지만 RSI는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는 경우 약세 RSI 다이버전스로 간주하고 매도 기회로 판단합니다.
와이더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매도 기회를 만들고 강세 다이버전스가 매수 기회를 발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약세와 강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강함에서 약함 정도는 그저 앞선 내용의 일반 RSI의 강도 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숨김과 과정 다이버전스는 무엇일까요? 숨김 RSI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조정이나 단순 해프닝에 의해 시그널이 생기는 것으로 일반 다이버전스와는 반대로 현재 추세가 계속됨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다음 과장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의 한 형태로 추세 신호 세기가 불안정할 시 보조지표의 뚜렷함 유무를 통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숨겨진 다이버전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강세에 숨겨진 다이버전스의 경우 상승 추세에서 포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격이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형성하며 RSI는 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한 경우 시그널로 간주합니다. 강세에 숨겨진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와 일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이 시그널은 보통 조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이 끝난 후 일반 다이버전스처럼 반전이 아닌 다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세에 숨겨진 다이버전스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로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며 가격이 전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형성하고 RSI는 전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 시그널로 간주합니다. 다이버전스의 마지막으로 과장된 다이버전스를 보겠습니다. 과장된 강세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의 한 형태로 전 저점과 현 고점의 차이가 미미할 때 RSI는 뚜렷한 저점 상승이 있는 경우를 시그널로 간주하며 하락 추세의 힘이 소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장된 약세 다이버전스는 이와 반대되는 형태이며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RSI 다이버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와 일반을 의미하는 약세와 강세는 추세 반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숨김은 추세의 지속, 과장은 추세의 실사 강도를 시사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failure 스윙입니다. 우리말로는 실패 스윙이라고도 하는데요. 실패 스윙은 가격이 새 고점을 만들었는데 RSI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강한 반전 신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가격 반전의 높은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패 스윙은 앞선 유형과는 다르게 가격과 독립되어 오직 RSI 지표에만 의존합니다. 실패 스윙은 스윙별 4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강세에는 매수를, 약세에는 매도 기회로 봅니다. 다음은 바텀 실패 스윙입니다. RSI가 30 이하로 하락한 경우 과매도로 간주하고 이후 30 이상으로 다시 반등하였다 다시금 하락하지만 30 이상을 유지하고 RSI가 다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바텀 실패 스윙으로 간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동향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매수 기회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탑 실패 스윙입니다. RSI가 70 이상으로 상승하면 과매수 상태로 간주하고 이후 다시 70 아래로 하락하고 RSI가 소폭 상승했지만 70 미만으로 유지되며 이후 이전 저점보다 하락한 경우 탑 실패 스윙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동향이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매도 기회로 간주합니다. 실패 스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웰의 포지티브 네거티브 반전입니다. 와일더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앤드류 카드웰은 와일더의 RSI 해석을 기반으로 반전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추세를 확인하는 데 훌륭한 이론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웰은 하락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에서만 일어나고 상승 다이버전스는 하락 추세에서만 발생하며 추세 반전이 아닌 단기 조정을 유발한다는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전략이 바로 음전과 양전입니다. 음양 반전은 앞선 일반적인 다이버전스와는 차이가 있지만 숨겨진 다이버전스와 상단 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의 반전은 가격이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는 반면 RSI는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할 때 발생합니다. 가격은 상승을 진행하며 양의 반전은 강세 추세에서만 발생합니다. 다음은 음의 반전입니다. 음의 반전은 가격이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는 반면 RSI는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할 때 발생합니다. 가격은 하락을 진행하며 음의 반전은 약세 추세에서만 발생합니다. 이처럼 카드웰의 추세 반전과 숨겨진 다이버전스의 차이라고는 잠깐의 조정 이후에 진행 방향만 반대일 뿐 시그널 구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강세 약세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가격과 RSI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 현재와 반전되는 반면에 카드웰의 포지티브 네거티브 반전은 앞으로의 가격과 RSI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추세가 지속되는 개념입니다. 공통점은 다이버전스의 개념을 활용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카드웰의 추세는 추세 지속의 확인 신호나 단기 조정 파악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반 다이버전스는 추세 반전의 조기 신호 포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RSI 역추세 기법입니다. 단기적인 급락 급등 후 반등을 노리는 역추세 전략으로 단기 매매에도 자주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SI 뒤에 이는 뭐고 갑자기 역추세는 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듯 RSI는 보편적으로 14일 기준 전후로 기간 변수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역추세 전략에서는 파라미터를 2일로 하여 RSI를 더 가변적인 변동으로 단기 급락 후 반등을 더 세밀하게 포착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단지 기간 변수만 2일로 바뀌었을 뿐이지 지표 보는 방법은 똑같은데 왜 역추세라는 키워드가 붙였을까는 궁금증 말입니다. 대부분의 오실레이터와 RSI 그리고 가격은 현재 동향을 따라 매매하는 추세 추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가 역추세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평균 회귀 이론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RSI에 기반이 되는 평균 회귀란 금융시장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극단적으로 움직인 후에는 평균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 심리, 내재 가치 붕괴, 유동성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기 조정 횡보 구간인 박스권이 형성되며 이를 평균 회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기 변동으로 인한 단기 반등, 즉 역추세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RSI는 평균 회귀, 역추세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RSI는 평균 회귀를 기반으로 하며 단기 급변으로 인해 생긴 역추세를 짧은 기간 변수를 통해 빠르게 포착해낼 수 있도록 돕는 단기 매매, 더 나아가 스캘핑 같은 방식에 적합한 전략입니다. 매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매수의 경우입니다. RSI가 10 이하이면서 종가가 5일선 아래인 경우 단기 과매도로 판단하고 매수합니다. 혹은 RSI가 10 이하일 때 종가가 5일선 아래이면서 200일선 위인 경우에도 매수 기회로 간주합니다. 다음 매도의 경우에는 RSI가 90 이상이면서 종가가 5일선 위인 경우 단기 과매수로 판단하고 매도합니다. 이후 RSI의 중앙값이 50에 도달했을 경우 익절을 하여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변수로 인해 너무 잦은 신호로 잘못된 시그널이나 오류,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RS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